멕시코는 일부 지역의 불안한 치안과 조직 범죄, 마약 카르텔 문제로 인해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멕시코를 나는 2번이나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패키지 관광으로 2012년에는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남겨두었던 여행지를 펼쳐보며 당시의 기억을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우리가 멕시코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스페인어로 메이코라고 합니다. 아즈텍 문명 시절 전쟁의 신이자 태양의 신 멕시틀리 신이 계시에 따라 세워진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전신입니다. 멕시틀리는 달의 자식을 뜻하며 아즈텍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중앙 고원지대의 고대 도시 국가들은 1428년 동맹을 맺어 강력한 연합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학자들이 아즈텍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 제국은 중앙아메리카 일부까지 장악하며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1521년 스페인의 침략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했고 이후 300년이 넘는 세월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혹독한 수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흐르게 마련입니다.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 속에서 멕시코는 긴 투쟁 끝에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846년부터 184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을 포함한 영토의 약 55%를 잃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토 축소를 넘어 멕시코의 정치와 경제 전반에 혼란과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금과 원유 등의 자원 상실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되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전쟁과 식민 지배를 겪은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멕시코는 치안 불안과 마약 카르텔의 폭력 부패, 극심한 빈부격차 불법 이민 문제 등 복잡한 난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현 상황은 많은 나라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멕시코는 여행의 욕구를 자극하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2012년 여름 서머 캠프에 참가 중이던 외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멕시코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 국경과 맞닿은 티후아나를 거쳐 바하 캘리포르니아 반도의 대표 항구 도시 엔세나다를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LA에서 출발해 미국 국도 101번을 타고 샌디에이고를 지나면 국경은 금세였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멕시코 국경까지는 불과 24km 자동차로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샌디에이고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834년 스페인으로부터 이양되었다가 1846년 미국과의 전쟁 이전까지 멕시코에 속해 있었어요. 이곳에는 과거 역사를 조명하는 역사지구가 있어요. 과거 멕시코 지배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멕시코 정치가 물씬 풍기는 올드타운입니다. 아담한 2층 건물인 콜로라도 하우스는 사진 촬영 장소로 꽤 인기가 있습니다. 1851년 호텔로 지어졌으나 화재로 소실됐다가 1992년에 복원되어 웰스 파고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선인장과 판초, 솜브레로, 마리아치, 타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리 양편으로 진을 친 멕시코 전통 민속 의상과 토산품 공예품 가게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인파에 밀려 들어간 플라자에는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도 많고 활기가 넘쳐 시간을 잊게 했습니다. 외손녀는 상설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해골 마네킹 흉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멕시코 전통 복장을 한 마네킹의 얼굴을 내밀고는 아주 행복해하기도 했어요. 인구 1억 3천만 명이 넘는 멕시코의 북쪽 끝에는 두 도시가 자리합니다. 하나는 미국 국경과 맞닿아 멕시코의 골목이라 불리는 무질서한 국경 도시 티후아나이고, 하나는 같은 반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유와 풍광이 살아있는 휴양도시 엔세나다입니다. 이 두 도시는 약 1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위기는 극과 극이에요. 바하 캘리포르니아 반도는 티후아나에서 남쪽 끝, 멕시코의 대표 휴양 도시 카보 산 루카스까지 1250km를 뻗은 반도입니다.
그 시작점에 위치한 엔세나다는 맑은 공기와 온화한 날씨, 그리고 LA와 접근성이 좋아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해요. 국경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다다랐습니다. 샌 이시드로 검문소에서 미국 출경 절차는 아주 간단했어요. 여권 검사와 차량 점검도 없이 자동차에 탄 채 그대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경을 넘은 뒤였습니다. 티후아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샌디에이고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초입부터 가난이 짙게 깔린 빈민가가 이어졌고 그 극적인 대비는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골목, 라틴 아메리카의 관문이라는 별칭이 붙은 도시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 때문에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지만 무계획적 팽창으로 도시 구조는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미립국 통로로 악명이 높고 지하터널을 이용한 마약 거래의 중심지 역할도 합니다. 합법적 성매매와 술, 도박, 마약 등이 얽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짐에도 정부의 통제는 이를 따라가기 벅차 보였습니다. 미국은 국경의 이중으로 장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자 화려한 풍물시장이 열려 있었어요. 가죽 제품, 은세공품, 판초, 솜브레로, 해골, 탈, 목각 인형 등 다양한 토산품과 공예품 가게가 거리 양편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많은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멕시코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을 구매할 수 있어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멕시코 인구의 약 88%는 원주민 인디오와 유럽인의 혼혈로 메스티소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북방계 몽골리안의 뿌리를 공유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혈질인 스페인의 피가 섞였으니 의당 성격이 급하고 곧잘 흥분할 법한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유전적 배경과는 달리 운전자들이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티후아나 시내 투어는 위험성이 있어 멕시코 일본 연방 고속도로를 타고 곧바로 엔세나다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오자 산등성이를 따라 판자집이 끝없이 이어진 대규모 슬럼가가 나타났습니다. 들쭉날쭉 쌓아 올린 연립주택들은 마치 그로테스크한 괴물을 연상시킬 만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후아나에서 1시간을 조금 넘겨 내려가면 분위기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아름답고 청량한 풍경의 로사리토 비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사리토 비치를 지나자 도로는 태평양 해안을 끼고 달리는 시원한 해안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짙푸른 태평양과 하얀 모래 해변 그리고 해안 암벽이 엮어내는 풍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사했습니다. 로사리토에서 남쪽으로 약 10분 거리에는 랍스터 요리로 유명한 푸에르토 누에보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다시 1시간 남짓 내려가면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정박항으로 유명한 엔세나다에 도착합니다. 미국보다 낮은 18세 이상은 음주가 가능하고 값싸고 맛있는 멕시칸 요리를 먹을 수 있어 미국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도시입니다. 오후 6시쯤 엔세나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소문난 타코 노점이었습니다. 허름한 길거리 가게지만 엔세나다에서 소고기 타코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한입 베어 문 순간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여태껏 먹어본 타코와는 전혀 다른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타코는 멕시코 전통 음식으로 토르티아에 고기와 채소 등을 올리고 소스를 더해 먹는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요리입니다. 안토이토는 스페인어로 작은 갈망 또는 소소한 충동을 뜻하며 멕시코의 노점 또는 길거리 음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름처럼 멕시코 사람들에게 타코는 소소한 갈망을 채우는 길거리 음식이 상징입니다. 엔세나다 인구가 약 40만 명인데 타코 가게만 3,000곳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멕시코 사람들의 타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게 합니다. 다음날 새벽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안개가 거쳐가는 엔세나다의 아침 풍경은 한편의 그림으로 다가왔어요. 고요함 속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모습은 서정적인 영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엔세나다 남서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해변 마을 푼타반다로 향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바위 틈으로 파도가 밀려 들어가면서 압력에 의해 굉음을 내며 분수처럼 물기둥을 높이 뿜어 올리는 장관을 펼치는 해양 간헐천 라 부파도라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라 부파도라는 버팔로의 콧김이란 뜻이에요. 물기둥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모습 때문에 바다 분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짙은 해무와 거센 바람, 높은 파도 덕분에 운 좋게 웅장한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라 부파도라로 다가서자 폭발음을 내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진풍경이 한창이었어요. 거친 암벽을 향해 파도가 밀려오고 나서 잠시 후 폭발음과 함께 협곡의 암벽 사이 깊게 패인 구멍으로부터 세찬 물기둥이 불쑥 쏟아올라 사방으로 물보라를 뿌렸습니다. 비록 단순한 자연현상이지만 파도의 강도와 크기에 따라 간헐적으로 물기둥이 높고 낮게 넓고 좁게 솟구쳐 올라 물방울이 흩날리는 호쾌한 광경은 진기한 구경거리로 한 번쯤은 볼만했습니다. 문득 미국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과 뉴질랜드 로토루아 간헐천의 분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LA로 돌아가는 길에도 곳곳에 산등성을 타고 빼곡이 들어 찬 판자촌이 눈에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애잔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장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국경은 냉정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국경 검문소는 사람과 차량들로 다소 붐볐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나서 미국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 직전 국경에서 멕시코의 마지막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멕시틀리의 후예들이 공존하는 극과 극의 도시 티후아나와 엔세나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푼타반다의 푸른 바다와 해양 간헐천 버팔로의 콧김, 신기한 멕시코의 음식들, 풍물시장의 활기 등 스쳐 지난 짧은 여정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추억의 장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스타 라 프록시마, 다음에 만나요.